네. 요게 근데 2022년 11월 고2 모의고사고요. 요거 저는 그냥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교재나 모의고사 시험지 펴놓고 수업 들으시면 돼요.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글씨가 작아가지고. 예술은 재현의 기술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이는 플라톤의 예술관이 드러나는 말로,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로 구분하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플라톤에게 가지적 세계는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세계고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실제인 에이도스가 있는 세계다. 반면 가시적 세계는 우리 눈으로 지각이 가능한 현실 세계로, 이 세계는 가지적 세계를 모방하여 재현한 환영적 이미지에 불과하다. 정리 좀 할게요. 일단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이제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이 사람은 그 현실과 이상을 나눴어요. 그냥 이 이상을 이데아의 세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잘 보이지 않는 가지적 세계라고 해요. 이 가지적 세계에서는 에이도스가 있어요. 이 현실을 지금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한 거냐? 가시적 세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라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짭이에요. 짝퉁이에요. 뭘 베꼈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상은 사실은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가지적 세계에 있어요. 완벽한 책상이. 완벽한 책상이 있는데, 그 완벽한 책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볼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는요, 그 완벽한 책상을 베끼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현실에 책상을 구현해요. 좋은 책상은 완벽한 책상에 가까운 가짜긴 하지만 어쨌든 가짜잖아요.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현실은. 이게 플라톤 생각이에요. 이거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볼게요. 플라톤은 가시적 세계의 사물들을 에이돌론이라고 했다. 에이돌론. 에이돌론을 에이도스의 성질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에이콘과 판타즈마로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돼. 자, 1번. 현실을 이렇게 정리했고, 2번. 에이돌론은 뭐하고 뭘로 구분된다고? 어, 에이콘하고 판타스마로 구분한대. 에이콘은 사물을 만드는 주체가 건축가나 장인처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에이도스의 성질을 가능한 정확하게 재현한 좋은 이미지고요. 반면 판타즈마는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은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한 나쁜 이미지래요. 이건 지식을 가지고 만든 좋은 이미지. 이거는 지식 없이 만든 나쁜 이미지네요. 즉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4분의 4번에 불과하다. 4분의 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 그랬잖아. 근데 그 보고 그렸으면 가짜를 보고 그린 거니까 가짜의 가짜지. 모방 4분의 4번, 4분의 4번. 플라톤은 판타즈마를 에이도스의 성질이 없는 가짜, 사이비라는 의미로 시뮬라크르, 이걸 뭐라고 했다고? 시뮬라크르라고 했다.
이게 내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근데 평가음이 워낙 작년에 어렵게 냈잖아. 그러니까 고위 모의고사 만드는 그 교육청에서도 그냥 이걸 용어 같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거. 그럼 어쩌겠냐, 이거 시험 이렇게 보는데. 너네 왜 보세요, 그냥. 이거 빈종에다 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용어. 아, 선생님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하세요, 알겠죠? 해, 얼마나 좋아요. 플라톤 용어도 알고. 예술이 시뮬라크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예술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예술은 시뮬라크르. 그럼 이걸 예술을 좋게 봤냐는, 세모 쳐. 이거 나쁘게 본 거지. 예술은 4분의 4분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플라톤 예술 나쁘게 봤어요. 플라톤은 특히 회화는 화가가 실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이 실제라고 믿도록 기만하는 사이비 기술이고, 이러한 기술로 그려진 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 무가치하다. 무가치. 특히 회화. 이 회화 그림을 아주 안 좋게 봤습니다. 하지만 반플라톤주의 철학자 둘레주는 플라톤이 원본의 성질을 재현한 정도에 따라 원본과 사본, 시뮬라크르로 위계적인 질서를 부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플라톤식 사유에는 주체가 이성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폭력성이 내재해 있다고 비판했어요. 다시 말해 플라톤은 원본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어 진짜 유사와 가짜 유사를 구분짓고 시뮬라크르만을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했다. 뭔 소리냐? 자, 4번. 지금 플라톤 했죠? 플라톤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들레주 할게요, 들레주. 들레주는요, 일단 첫 번째로요. 플라톤 비판했어요. 사유는, 주체가 이성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판단, 폭력적이라는 폭력적. 무슨 말이냐면 좀 읽고 얘기할게요. 시뮬라크르가 모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플라톤과 달리 둘레주는 사물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둘레주에 하면 시뮬라크르는 주체의 판단과 상관없이 독립된 존재로서 원본과 사본의 시뮬라크르에 대한 우위를 부정하는 역동적 힘이 있다. 그 힘은 반복을 통해 실현되는데 시뮬라크르를 반복해서 생성할 때 드러내는 모든 차이가 시뮬라크르가 실제로서 지닌 의미 그 자체이다. 이렇듯 시뮬라크르를 긍정하는 들레주에 의하면 예술의 목표는 예술가가 플라톤식 사유에서 벗어나 가장 일상적인 반복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예술 작품을 생성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술의 주체의 판단에 의해 가치 없는 것으로 폐기되지 않고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둘레주는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 사실 내가 요새 둘레주를 읽고 있거든? 그 둘레주 책 이름이 차이와 반복이야. 미치겠어요. 어려워요. 내가 지금 읽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둘레주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나도 안 읽었으면 이 지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이게 고위 모의고사 문제가 고3 모의고사랑 고위 모의고사가 수준 차이가 엄청 심해. 고3 모의고사는 어려운데 그 지문 안에서 다 해결되거든. 고위 모의고사는 경제학이든 철학이든 아주 엉망진창인 게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읽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그래서 고3 모의고사로 공부해야 돼, 사실은. 근데 이게 내신 나온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자, 플라톤식 사유는 주체가 이성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판단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멀어질수록 무가치하게 판단. 이게 이제 그 플라톤의 사유라는 거야. 이게 플라톤의 차이라는 거지. 근데 마지막 문장 볼게요. 시뮬라크르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이죠, 기준.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시뮬라크르는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 있다고. 독립된 존재라는, 독립된 존재.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 하나 있어요. 시뮬라크를 반복해서 생산할 때 드러나는 모든 차이가 바로 시뮬라크가 실제로서 지닌 그 의미 차이다. 자, 이거 볼게요. 그 힘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 그 힘은 독립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이에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이 밑줄 친 부분이 이거 안 나와 있구나 이게. 이 밑줄 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그 힘은 반복을 통해 실현되는데 시뮬라크를 반복해서 생산할 때 드러나는 모든 차이가 바로 시뮬라크가 실제로서 지닌 의미가 그 자체이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반복 시뮬라크를 반복될 때 드러나는 차이가 시뮬라크의 의미다. 그러니까 가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레즈가 이런 말을 했어. 모든 반복은 차이의 반복이다. 그러니까 차이의 반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같은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미술 작품이 있고 그 미술 작품을 내가 이렇게 계속 베꼈어. 똑같이 베끼려고 해. 똑같이 베끼려고 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차이에서 바로 내가 베낀 것에 가치가 생긴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앤디 워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찍어내. 하나의 이미지를 계속 찍어내거든. 근데 예를 들면 마릴린 먼로의 사진이 있어요. 아니면 캠벨 수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의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데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마한 차이가 있거든. 그 차이가 해당 작품의 어떤 그 가치를 결정해. 요리도 마찬가지야. 요리도 어떤 레시피를 보고 내가 요리를 할 거 아니야. 레시피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내 요리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 난 요리를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하지만 시도를 할 수는 있거든요. 플라톤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완벽한 요리법이 있어. 그리고 그 요리법을 누군가는 알고 그 요리법대로 하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알지 못하고 보는 대로 하려고 할 텐데 보는 대로 하는 놈은 잘못됐어. 근데 들레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완벽한 요리법이 있고 그 완벽한 요리법대로 요리한 요리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요리를 보고 그것을 베끼려고 시도할 때 그 시도가 반복될 때마다 그 요리와 그러니까 그 가짜 요리 내가 만든 작품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게 될 텐데 반복마다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요리를 할 때마다 똑같은 맛이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 약간의 차이 그 차이들이 바로 매번 반복되는 내 요리의 가치라는 거야. 내 요리가 시뮬라크르라고 한다면 내 요리는 표준 요리법에서 멀어져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표준 요리법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지니고 있는 개성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플라톤처럼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플라톤을 왜 폭력적이라고 얘기했냐면 둘레주가 이렇게 보시면 돼. 플라톤처럼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공부법은 다 통일돼 있어야 돼. 그 공부법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공부하는 놈은 바보야. 나쁜 놈이라고. 시뮬라크래.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자신의 공법대로 공부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플라톤 방식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패션은 동일해야 돼. 그 패션에서 벗어난 패션을 실시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야 된다고. 본질에서 멀어졌으니까. 근데 들레주는 그렇게 보고 있지가 않죠. 패션이라는 것은 원래 앞에 것을 베끼잖아. 베끼면 베낄수록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차이가 새로운 개성이 되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앞에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노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앞에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무엇인가가 생성돼 그러니까 반복돼 그러다 보면 차이가 나타나고 그 차이가 바로 그 작품의 가치가 되는 건데 작품의 가치는 차이에서 나타나는 건데 왜 동일성에서 그 작품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차이가 바로 작품의 가치라는 거야, 차이가. 여기 밑줄 치면 돼, 차이가. 그래서 예술은 어 예술의 목표는 플라톤식 사유에서 벗어나, 그다음 조금 더 쓸게요. 반복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작품 생성하는 것. 이거다. 그러니까 얘에 의하면 예술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여기 잘려 있으면 그냥 너네 거 보세요. 알겠죠?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 미치겠네. 보드리아르까지 나왔어요. 니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 현대사회 미디어와 광고가 생산하는 복제 이미지로 만들어진 세계라고 말했고요. 보드리아르에 의하면 플라톤 이래 원본과 이미지의 경계가 분명했던 서구 근대사회에서 복제 이미지가 단순한 복사물에 의해 불과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현대사회 이미지를 초과실제라고 부른다. 이 초과실제가 바로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시뮬라크르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 사실보다 현실처럼 믿는 영화 속 이미지나 실제하다고 믿는 상품 광고 속 캐릭터 등은 그 예다. 자, 보드리아르 얘는요, 얘의 시뮬라크르는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혹은 우월한이요 이미지. 이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원래는 안 그런데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초과실제. 이게 뭐라 그런다? 초과실제. 보드리아르는 시뮬라크르가 산출되는 과정을 시뮬라시옹 현상이라고 부르며 시뮬라시옹 현상으로 모든 실제가 사라진다고 본다. 그야말로 시뮬라시옹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시뮬라크르는 그 자체로서 실체를 대신한다. 우리가 실제보다 시뮬라크르를 더 실제라고 믿고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이 내파하며 사라진다. 여기서 내파란 무한히 증식하여 재생산되는 시뮬라크르들이 원래 실제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를 잃어버려 실제와 시뮬라크르 사이의 경계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드리아르는 시뮬라시옹 현상의 예로 쥐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만화 주인공 미키마우스를 드는데, 미키마우스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반복되면서 쥐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가 사라졌고 사실상 쥐와 별개의 존재가 됐어요. 다시 말해 실제 쥐와 미키마우스 사이의 경계가 붕괴됐고요. 미키마우스는 모델이었던 실제 쥐보다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초과 실제가 됐다. 자, 시뮬 라시옹 현상이 뭐냐면 시뮬라크르가 무한 증식되면서 실제와 이어 쓸게 그냥 실제와 시뮬라크르 사이 경계가 붕괴된. 그리고 이걸 다시 말하면 붕괴를 이걸 내파라고 했죠. 이해됐죠? 이 사례가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는 마우스인데 사실은 마우스는 굉장히 무섭죠? 안 귀엽잖아. 근데 미키마우스는 귀엽죠? 이러한 시뮬라시옹 현상은 오늘날 우리 문화 현상이 되었고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됐고요. 보드리아는 오늘날 예술 작품이 시뮬라시옹 현상에 의해 도처에서 증식하면서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예술이 일상적 사물에 가까워지고 일상적 사물은 예술에 가까워지면서 미적인 것과 반미적인 것과의 변별성을 잃고 내파되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예술에 대한 생각이 나오네요. 오늘날 예술은요. 자, 이 시뮬라시용 현상이 오늘날 예술을 어떻게 만드냐면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영향을. 오늘날 예술을 그냥 예술이 할게. 오늘날 예술 말고. 예술의 미적 가치 사라지게 됐다는 거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예술이 일상적 사물에 가까워지고 일상적 사물은 예술에 가까워지면서 미적인 것은 비미적인 것과의 변별성을 잇고 내파되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 조금 더 말하면 일상과 예술의 경계 무너짐. 이제 내파지 내파. 그쵸?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야. 보드리아르에 의하면 예술가가 전시장에서 깃발, 청소기, 식탁 등과 같은 일상적 사물을 두고 예술을 논하는 등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될 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되며 동시에 예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그 자체를 부정하고 청산한다. 즉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 사라진 상태가 된다. 보드리아는 이런 현상을 초미학, 여기서 이제 초미학이라는 건 미학을 넘어섰다라는 거지. 예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극도로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국엔 초미학이죠. 초미학. 이제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될 때, 예술은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든 것들에서 미를 논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는 이거 지문이 3개가 나온 거야. 결국에는 가나다로 되어 있지만 가에 2개가 있고 플라톤하고 둘레주가 있고 다에 이제 보드리아르가 있는 거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제가 정리해놨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정리된 거 필기를 아마 하셨을 텐데 그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고 요약하세요. 문제를 바로 볼까요? 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지금 보시면 이거 지울게 이거. 1번 다시 보시면 3번이고요. 가와 나 모두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당 철학자의 시뮬라크르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는 플라톤 관점도 나오고 둘레주에 대한 관점도 나오죠. 그래서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와 달리 나는 시뮬라크르가 지닌 이런 거 전혀 안 나왔어요.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철학적 관점에서 파생된 예술관을 바탕으로 시뮬라크르 사라진 현상 안 나왔잖아. 가와나 모두 특정한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의 시뮬라크르가 지닌 문제점 이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가와나 모두 시뮬라크르에 대한 다양한 예술관이 지닌 이거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답이 3번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마음에 안 드네.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라고 했는데 가는 이제 특정 철학자라기보다는 두 철학자가 나왔죠. 어쨌든 간에 이거 맞는 걸로 할게요. 그걸 이제 특정 철학자로 처리한 것 같아. 니네는. 이게 평가 문제면 이런 선지가 안 나오는데 교육적 문제니까 가끔 이런 게 나와요.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 이거 다 5번입니다. 가지적 세계에 있는 본질은 에이도스와 에이돌론으로 이거 아니지. 가시적 세계에 있는 본질이라는 말도 잘못했어요. 가지적 세계에 있는 본질은 그냥 에이도스 하나고요. 여기 이것만 에이돌론은 이게 그렇죠.
A 도스만 가지적 세계에 있고 A 돌로는 가시적 세계에 있죠. 이거 내가 아까 정리해준 대로 용어 정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헷갈려요. 이거 볼게요. 음료 회사로부터 캐릭터 제작을 의뢰받은 A는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을 그린 후 이를 변형한 첫 캐릭터를 그렸지만 음료 회사는 첫 캐릭터의 상품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고요. A는 첫 캐릭터를 의인한 최종 캐릭터를 그렸고 음료 회사는 최종 캐릭터를 담은 광고를 반복해서 방영했어요. 이후 최종 캐릭터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는데 실제 상품보다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됐다. 가구장인 B가 자신이 만든 의자를 본떠 직접 그린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아 미술관에 전시됐고요. 화가씨는 의자 1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자를 2를 그린 후 이를 다시 변형해 의자 3를 그렸고요. 의자 B는 의자 1의 모델인 실제 의자를 의자 0으로 전시했고 평론가들은 이것이 진정한 원본이라고 극찬했고요. 이후 예술가들은 깃발, 책상 등을 그대로 전시하고 예술을 논하는 현상이 각각 발달했다. 뭐야 이거. 복잡하긴 한데 문제 풀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 1부터 볼게요. 들레주와 달리 플라톤은 첫 캐릭터를 모방을 거듭한 가짜로 여길 것이다. 플라톤은요, 여기 보시면은 첫 캐릭터를 그렸죠. 이거는 이제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을 다시 베낀 거죠. 그쵸? 이걸 변형했으니까. 모방을 거듭한 가짜로 당연히 얘기했죠. 플라톤과 달리 들려지는 초안을 첫 캐릭터와 최종 캐릭터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로 당연하죠. 완벽하게 같지가 않잖아. 차이를 드러내는 실제로 보겠죠. 들레주와 달리 보드리아르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선정된 최종 캐릭터가 실제를 대신한다. 그렇지. 보드리아르, 이 문제가 좋네. 자료 1에 대한 문제가. 이 세 철학자를 요약할 수 있네. 자료 2 볼게요. 보드리아르와 달리 플라톤은 의자 0이 실제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길 것이다. 의자 0을 본떠서 의자 1을 만든 게 이제 되는 거잖아?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플라톤이 말한 실제가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은 의자 0이고 의자 1이고 실제로 보지 않아요. 실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적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장인이 그 실제를 아는 상태에서 구현해낸 좋은 이미지일 수는 있으나 이걸 실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답 4번 틀렸어요. 플라톤과 달리 들라주는 의자 3이 의자 1의 우위를 부정하는 힘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베낀 거잖아 이거는. 베꼈음에도 원본에서 많이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차이가 가치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지.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플라톤은 자료 2의 B가 만든 의자와 달리 자료 1의 초안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한 나쁜 이미지라고 보겠군.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자료 2의 B가 만든 의자와 달리 자료 1의 초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한 나쁜 이미지다. 일단 이걸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B는 장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여기 지문에 보시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나 장인처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가능한 좋은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실제는 아니야. 근데 좋은 이미지일 수 있다고. 맞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자료 2의 B가 만든 의자는 좋은 이미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자료 1의 초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한 나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보고 만들었으니까. 플라톤은 자료 1의 A가 그린 캐릭터들과 자료 2의 C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사이비 기술로 그려진 것이라고 하겠죠. 왜냐면 C도 A도 보고 그렸잖아. 가시적으로. 들레주는 자료 1에서 첫 캐릭터에 대한 음료 회사가 한 혹평과 자료 2에서 의자 0에 대한 평론가들이 한 극찬에는 모두 대상의 가치를 재단하는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일단은요, 들레주는요, 자료 1에서 첫 캐릭터에 대한 음료 회사의 혹평. 뭐라고 혹평했죠? 상품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상품을 베꼈는데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혹평했죠. 지금 들레주가 폭력성이라고 한 것은 주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는 그 성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음료회사의 혹평은 상품과의 거리를 근거로 했으니까 이건 폭력성이죠. 그다음에 의자 0에 대한 평론가들의 극찬. 의자 0에 대한 평론가들의 극찬은 원본이라고 극찬한 거잖아, 원본이라고. 원본의 근거는 그것이 어떤 기준이라고 보고 그 기준에서 가까울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봤으니까 들레주는 거 폭력적이라고 보겠죠. 보드리아는 자료 1의 인기 캐릭터가 최종 캐릭터는 초과 실제가 자료 2의 C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는 순간에 초미약 상태가 되었다고 보였군. 요거는요. 보드리아르가 초과 실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실제 상품보다 더 인정을 받거든요. 미키마우스가 마우스보다 인기 많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마우스는 G. 이게 두 번째가 틀렸어요. 의자 1이 예술성을 인정받는 순간에 초미약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초미약 상태라는 것은요. 예술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의자 1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미약 상태고 여기까지는 예술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미술관에 전시되고요. 요거는 이제 초미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5번이 맞아요. 초미약은. 자료 1은 실제 상품과 광고 속 캐릭터 간의 경계가 무너졌죠. 시뮬라시용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것도 마지막에 요 부분. 이후 예술가들이 막 예술을 없애버렸잖아요. 예술의 경계. 일상 사물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졌죠. 이게 초미약 상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초실제라 그랬냐? 초과실제. 이거 초과실제 맞고요. 그 앞부분. 여기서도 초과실제는 없고요. 이 뒷부분만 초미약 맞아요. 5번 볼게요. 5번은 가와나인데 가와나가 뭐지? 예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극도로 보잘것없다. 초미약이 나고요. 예술은 모박이 아니라 반복한다. 둘레주가 가네요. 답은 5번이에요. 요거 그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을 통해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난 위계적 질서라는 것은 기준에서 가까울수록 더 좋은 예술로 치는 그 질서예요. 폭력적이라고 비판했죠. 나에는 증식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아름답거나 추하게 되지 않는 예술에 대한 초미약, 부정적 태도가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6번 답 1번입니다. 와, 어렵다. 다음 작품 해볼게요.